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리뷰할 것은 구스마일 컴퍼니에서 출시한 초합체 초인 DX 풀파워 그리드맨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커서 옆면은 납작한데 화면에 넣기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겉표지는 오바리 마사미 선생님의 새로 그린 일러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은 제품 사진의 CG 같아요. 그리드맨 칼리버, 맥스 그리드맨, 버스터 그리드맨, 스카이 그리드맨 각각의 어시스트 웨폰을 적용한 그런 형태를 그려놓고 있습니다. 반대면은 그리드맨과 어시스트 웨폰들의 목록이 그려져 있고 뒷면 합체에 대한 구조도 같은 거죠. 그리드맨과 각 어시스트 웨폰들이 합체하는 방향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가 되는 그 모식도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아랫면 타이틀 로고가 들어있죠. 그리고 이 박스가 슬리브 커버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안쪽에 박스가 따로 있고 아까 보여드린 표지와 뒷면은 슬리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쪽 박스 전면 영화 포스터 같기도 하고 뭐 옛날 완구 스타일의 그런 표지를 표방했다고 하네요. DX 풀파워 그리드맨이라는 표기는 여전하고 판권 스티커가 조금 떨어졌네요. 윗면, 아랫면, 뒷면은 합체하는 그 연출이 CG로 들어가 있네요. 5개의 힘이 합쳐졌을 때 초인을 넘는다. 초인을 넘으면 초초인인가? 슈퍼 사이어인인가요? 자, 그러면 제품 박스를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품들, 그리고 블리스터를 열면 바닥면에 베이스하고 별도의 파츠가 들어있는데 안쪽에 들어있는 것 중에는 합체했을 때 사용하는 케이블류도 있고, 그리고 이게 풀파워 그리드맨의 손입니다. 손가락이 개별 가동해요. 맥스 그리드맨 때도 사용하는 그런 파츠죠. 조립을 직접 해야 합니다. 매뉴얼 부분을 보겠습니다. 설명서에 오기되어 있는 부분을 정정하고 있어요. 스티커를 붙이는 거하고 합체할 때 순서 같은 거, 그리고 블리스터 내에 빈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아까 전에 있었던 케이블, 설명서 상으로는 파이프라고 하고 있는데 그 파이프류하고 가동선을 수납하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스티커 들어있고요. 스티커 재질이 좀 힘없는 종이 위에 메탈릭 인쇄한 그런 느낌 있죠? 그 느낌이에요. 매뉴얼, 앞면, 뒷면 이런 부품 구성으로 되어 있고, 스티커를 아직 안 붙였는데도 색상 재현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언뜻 보았을 때 퀄리티도 높아 보이고 플라스틱으로만 되어 있는 제품이거든요. 자, 그러면 아까 전에 본 가동선을 조립하고 이어서 어시스트 웨폰들과 함께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리뷰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리뷰를 하겠습니다. 이게 그리드맨,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빨간색 부분은 사출색이 대부분이고요. 몸체와 팔 부분에 있는 이런 부분만 도색이에요. 여기랑 이런 부분만. 그리고 은색하고 기타 등등 하늘색 같은 것들 도색이고, 뭐 이것 자체는 플라스틱이지만 소프트 비닐 계열의 완성품 울트라맨 피규어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조형이었습니다. 가동은 목 부분이 볼 조인트, 그리고 어깨 장갑이 등 부분에서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동하고 앞쪽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떨어져 있고요. 팔이 움직이고 앞으로 움직일 땐 어깨를 좀 들어주면 좋겠죠. 이렇게 움직이고, 손이 먼저 볼 조인트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동성은 별로 안 좋습니다. 팔뚝 모양이 이렇게 덮여지는 식이라서 별로 가동에 도움은 안 되고, 그리고 잘 빠지는 그런 손목 관절이고요. 축 관절로 가동을 하는데 이 부분이 돌아가는 게 좀 신기했어요. 허리는 가동이 없고 다리 이렇게 움직입니다.
볼 조인트로 많이 움직이는 편이고, 그리고 허벅지 안쪽에서 회전하는 기믹이 있고, 무릎 가동하고 1축으로만 가동해요. 이중축이 아니라 1축, 발목도 1축으로. 발목이 그래서 접지하기 위해 틀어주는 기믹도 없습니다. 그냥 축 하나로만 움직여요. 엑스스 플랫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제약이 좀 심하죠. 그리고 다리는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서 무릎 앉기도 어느 정도는 되지만 길이에 문제가 있어서 숙여놓으면 이렇게 몸이 좀 기울게 되죠. 세워놓은 자세에서 뭐 스탠딩 액션 같은 건 어느 정도 아주 부자연스럽진 않은 정도로 자세를 취해줄 수 있는 정도로 가동합니다. 다음으로 사무라이 칼리버라고 하는 사람의 그리드맨 칼리버입니다. 이 무기 자체는 그리드맨 칼리버라는 이름이죠. 전개되는 기믹이 있고 지금은 그냥 칼로만 볼게요. 도끼처럼 생겨있는 이 부분이 상당히 커다란, 벨 수 있는 위치가 여기에서 여기까지밖에 없는 그런 검이고, 손잡이 부분에 구멍이 4개 있어서 위치를 조절해가면서 손에 쥐어줄 수 있어요. 그리드맨의 손에 쥐어줄 수 있는 전용 손이 있고 오른손 왼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볼 조인트가 아니라 축으로 되어 있고 끼우면 튼튼하게 고정됩니다. 무게중심은 그럭저럭 잘 잡혀서 들려주는데 전혀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들려주면 되죠. 제법 멋있게 되죠. 그리고 배틀 트랙토 맥스 공식 스펠링에서 트랙터가 아니라 트랙토예요. T5로 끝나요. 그래서 배틀 트랙토 맥스입니다. 맥스 그리드맨의 헬멧을 뒤에 달고 다니는 전투 차량이죠. 앞부분이 가동선으로 끼워 놓은 상태라서 정렬은 그렇게 깔끔하게 안 되고 있는데 비가동선을 끼우면 정렬이 깔끔하게 되겠죠. 이런 손이 들어 있습니다. 손가락만 움직이는. 엄지손가락이 완전 고정이에요. 저는 가동손 좋아하니까 가동손을 끼웠습니다. 바퀴가 돌아가고 10개 달려있는데 10개 전부 돌아갑니다. 바퀴 부분이 미끄러지기 때문에 바닥에서 돌아가는 건 잘 안 되네요. 그리고 포탑이 움직이고 이 부분에 커버를 다른 걸로 끼울 수가 있습니다. 프로포션 중시용 파츠로 이걸 끼울 수 있는데 모든 형태에서 다 사용하려면 구멍이 뚫려 있는 이 파츠를 쓰는 게 교체에 번거로움이 없어서 저는 이걸 선택했어요. 이런 케이블도 부속이 되어 있는데 어시스트 웨폰 상태에서는 이 케이블을 장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구멍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 구멍에 끼워만 놓을 수는 있겠지만 결국 헤드기어에는 끼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는 파츠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버스터 보러. 여러 용도로 쓸 수 있는 머리가 하나 들어있고 이렇게 생긴 드릴이 달린 차량이고 무한궤도가 가동하진 않지만 아래쪽에 바퀴 4개가 있어서 가동을 해요. 마찰이 안 되기 때문에 쓱쓱 미끄러지는데 그래도 돌아가긴 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드릴은 교체할 수가 있는데요. 이 드릴은 도색이 되어 있죠. 도색이 안 된 드릴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색된 드릴은 앞부분이 전개가 되는 기믹이 있는데 미도색 드릴은 전개가 안 돼요. 저는 전개가 되는 도색된 드릴을 계속해서 사용할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스카이비터. 스카이비터는 대형 전투기입니다. 어시스트 웨폰 중에는 혼자만 굉장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아래쪽이 뻥 뚫려 있기는 하지만 캐노피도 열리고 그럭저럭 항공기처럼 생겼습니다. 결합 상태는 별로 좋지 않아서 이게 자주 빠져요. 이렇게 생긴 전투기고 아래쪽에 분사가 되는 노즐 디테일 같은 것도 있고요. 아랫면, 윗면 이런 부분에 실린더 디테일, 여기에는 은색으로 도색도 되어 있습니다. 날개도 은색이죠. 스카이비터에도 부속품으로 4개의 케이블이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시스트 웨폰과 그리드맨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남는 파츠로 베이스에 사용하는 지주들, 그리고 베이스,
그리드맨이나 뭐 합체된 형태들이 세워놓는 데는 전혀 불편이 없기 때문에 딱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랫동안 전시할 게 아니라면. 그리고 딱 한 가지, 스카이 그리드맨이 서 있기가 좀 애매한 뾰족한 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기 이 파츠를 사용해서 전시를 하면 좋겠죠. 다음으로 합체할 때 사용하는 보조 파츠, 그리드맨의 허리에 이렇게 끼워서 버스터 보러에 끼우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티커를 사용하고 남은 흔적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티커를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 바깥쪽은 도색이에요. 그런데 전개를 했을 때 이 안쪽은 스티커, 아래쪽은 도색입니다. 스티커 품질이 나쁘지 않아서 저는 불만은 없었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까지 다 스티커로 했어도 괜찮았었을 것 같기도 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먼저 그리드맨 칼리버 사용을 해서 이런 포즈를 만들 수 있다는 것까지 보여드렸고, 다음 어시스트 웨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맥스 그리드맨 합체하겠습니다. 맥스 그리드맨 파츠를 떼어내서 상완이죠. 상완에 있는 구멍에 이 핀을 끼우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딱 맞을 것 같지만 전혀 안 맞아요. 그냥 이 구멍에 끼워서 고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끼우고 뚜껑 닫고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 헬멧도 가져다 대서 꾹 누르면 고정이 되고, 그리드맨의 얼굴 바로 위에 클리어 파츠로 된 눈 부분 커버가 올라오죠. 고글처럼. 투명한 파츠인데 좀 어두워서 눈까지는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그리드맨 얼굴 이야기 안 했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드맨 도색은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는 편인데 이 눈 부분이 짝눈이에요. 이쪽 눈은 작고 이쪽 눈은 커요. 그거 한 가지 문제를 제외하면 도색 품질은 전체적으로 높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맥스 그리드맨 합체 완료했습니다. 박력 있는 형태죠. 팔 부분만 강화되어 있는. 세워놓기는 조금 어려운데 고릴라 체형이라서 그래도 서기는 잘 서요. 팔관절에 인출 기믹이 있습니다. 한 칸 늘리면 약간 더 가동하는 이런 장치가 있습니다. 어깨는 그리드맨의 어깨를 사용해서 여러 각도로 포즈를 취할 수는 있지만 완전히 팔을 펴는 건 안 돼요. 더 이상 안 움직이죠. 그리고 손가락은 전부 개별 가동으로, 가동선의 좋은 점이죠.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이 케이블은 헤드기어 안쪽에 이 홈에 끼우고, 그리고 어깨 윗부분 구멍에 끼우고 이렇게 2점 지지 방식으로 연결을 합니다. 이 케이블은 좀 단단한 연질 재질이라서 움직이는데 적극적으로 방해를 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끝부분이 빠지거나 끼우는 게 번거롭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디자인 단계에서 이런 케이블을 설정하는 게 완구를 좀 생각하지 않은 그런 느낌도 들지만, 그러면서도 또 완구적인 디자인 면도 있어서 이런 결합 조인트가 양쪽이 다르게 생긴 이런 게 처음부터 로봇 디자인 자체가 이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다든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완구를 만들 거면 다루기 쉬운 완구에 전념을 했었으면 더 좋은 완구가 되었을 것 같기도 하고. 다음으로 버스터 그리드맨 합체하겠습니다. 버스터 보러를 준비해서 이 안쪽에 결합하는 조인트를 빼고, 그 다음 밖으로 완전히 젖혀놓고 헤드기어도 분리하고 드릴을 위로 올려서 반으로 나눈 다음 돌려서 앞으로 내리고. 이 조형이 좀 재미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클릭 관절로 되어 있는 가동 기믹이 있어서 뒤집는 거죠. 이렇게 안으로 밀고 이렇게 내리면 위치가 정반대로 되는 이런 기믹 같은 게 있어서 좀 재미있습니다. 이 부분이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울 거예요. 이건 제 이야기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게 좀 쑥달되기까지 좀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쪽에
결합용 핀이 있고, 그리드맨의 가슴 부분에 이 노란 부분, 이 부분이 스프링으로 가동됩니다. 무려 스프링 기믹이 있어요. 핀이 이 부분을 밀고 들어가면서 결합이 됩니다. 이렇게 핀 하나로만 결합되기 때문에 결합이 약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본 바로는 문제 없었습니다. 튼튼한 편이에요. 핀 하나인데도. 최종 합체 때도 저거 하나로 견디니까요. 문제 없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헤드기어도 이 부분의 위치 관계가 좀 어렵죠. 굉장히 좁아요, 이 부분이. 이렇게 밀어넣고 뚜껑을 덮어주는 방식으로 결합을 하면, 여기에서도 고글 안쪽으로 눈이 보이는 디자인입니다. 이쪽은 좀 더 투명해서 눈이 잘 보여요. 자, 이렇게 해서 버스터 그리드맨 합체입니다. 언밸런스하죠? 가슴하고 머리만 커지고 다리, 팔은 그대로니까. 약간 체형적으로는 어린이 같은 그런 느낌이 되는데 이런 형태가 되고, 애니메이션 오프닝 보면 지상에서 주행하는 장면이 나오죠? 본편에선 안 나왔지만 캐터필러를 접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포경 모드로 변형해 보겠습니다. 포경 모드는 이렇게 캐터필러의 도색된 면을 정면으로 옮겨 놓고 드릴 부분의 끝부분을 전개합니다. 버스터 그리드맨은 이런 전개 기믹도 많고 거기에 케이블도 안 사용해서 저는 이 모드가 일단 좀 호감이에요. 그래도 멋있는 걸로 치면 스카이 그리드맨 쪽이 멋있긴 하다고 생각하지만, 자, 이 상태에서 앞쪽에 있는 커버도 열면 미사일이 나오죠. 로봇 애니메이션에 자주 나오는 성게알 미사일이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버스터 그리드맨의 포경 모드 완성입니다. 화력만큼은 강력해 보이죠? 드릴 안쪽에 있는 이 메탈릭 블루는 스티커입니다. 붙이기가 어렵진 않은데 위치를 맞추어서 붙이려면 조금 주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버스터 그리드맨이었습니다. 이거만 쓰고 있는 거 멋있네요. 그리드나이트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자, 다음은 스카이비터 그리고 그리드맨의 합체 스카이 그리드맨입니다. 스카이비터 헬멧 부분을 분리하고 조종석이 통째로 헬멧이 되는 디자인이죠. 동체 앞부분만 잡아당기면 분리가 됩니다. 안쪽에 부스터 디테일 같은 것도 있고 조금 멋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결합할 때는 이 안쪽 튀어나온 레일에 여기 쑥 들어간 홈을 끼워서 슬라이드식으로 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전체는 다리가 되고 뒤집어서 분리를 하면 양다리죠. 뒤쪽을 보면 열리는 커버가 있어서 열어 놓습니다. 이렇게 그리드맨의 다리를 넣은 다음 이 부분에 판을 닫으면 안쪽에 튀어나온 핀이 그리드맨 장단지에 있는 이 구멍에 끼워지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끼워집니다. 스토퍼처럼 살짝 걸리면서 이탈을 방지하는 그런 역할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끼우면 이 상태로도 괜찮죠? 팬티가 아니니까 부끄럽지 않은 상태죠. 접혀있던 끼우는 조인트를 뺍니다. 그냥 플라봉 두 개가 튀어나오는데 이 플라봉 두 개를 등과 허리 뒷부분에 끼웁니다. 그리고 머리를 끼우고, 안 보였나요? 다시 할게요. 머리를 이렇게 끼웁니다. 고정 기믹이 튼튼하진 않아요. 얹혀놓는 방식으로 끼우게 되어 있고, 그리고 캐노피 커버를 열어 놓습니다. 그리드맨의 머리 가운데 부분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해야죠. 이게 공식 설정이기도 하고요. 조종사 헬멧 같은 걸 쓴 듯한 그리드맨이 됩니다. 클리어 파츠 안쪽으로 얼굴이 보이죠? 일반적으로 멋있는 계열의 얼굴 디자인은 아닌데요. 개성적이고 이것도 이 개성 때문에 멋있다는 생각이 드는 그런 좋은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을 사용하면 튼튼하게 고정이 됩니다. 백팩 부분하고 헤드기어에
연결을 하는 케이블을 사용하면 이렇게 튼튼하게 일단 헬멧이 떨어지지는 않게 고정이 되죠. 이 케이블은 저는 케이블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설명서에는 파이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해하지 않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저는 이 케이블을 이렇게 꽂겠습니다. 조금 귀찮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디자인으로서 개성은 있지만 조형으로 만들기에는 좀 거추장스러운 면이 있어요. 자쿠 동력선처럼 처음부터 세트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직립시켜 놓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이 베이스를 사용해서 세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결합 조인트 모양과 똑같이 생긴 이 핀이 베이스에 있어서 끼워 놓으면 돼요. 스카이 그리드맨입니다. 합체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3가지 모드 중에는 가장 관리하기가 좀 까다로운 형태이긴 한데요. 멋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것까지 하면 4가지 형태이긴 하네요. 이건 들고만 있을 뿐이긴 하지만. 자, 다음은 4개의 어시스트 웨폰이 합치해서 만들어지는 형태 파워드 제논입니다. 파워드 제논으로 합체하겠습니다. 먼저 보러는 헤드기어를 떼고 이 안쪽을 보면 양쪽에서 튀어나오는 조인트가 있어요. 이 조인트를 가운데서 결합시킵니다. 이 헤드기어를 뒤집어 보면 이렇게 생긴 얼굴이 나타나는데 페이스 부분을 잡아당기면 이렇게 눈이 나옵니다. 약간만 여는 게 중요해요. 뿔이 없으면 골디마그하고 좀 닮았다는 생각이 드는 얼굴이에요. 자, 이 얼굴을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끼웁니다. 목 관절 같은 게 없는 거죠. 이렇게 얹어 놓을 뿐인 얼굴이죠. 파워드 제논이 다른 형태보다 특히 좀 이 모양만 만드는 그런 느낌이 강해요. 딱 그 형태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합체입니다. 이쪽도 헤드기어를 떼고 배틀 트랙토 맥스죠. 이 부분 조종석 부분을 잡아당기면 가동이 되어서 발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블랙 클리어 파츠로 센서 같은 게 들어있는데 이렇게 되고 뒷부분을 돌려보면 여기에 뒤꿈치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이 주먹만으로 버티기에는 좀 힘드니까 사실 이게 없어도 서기는 섭니다. 그리고 가동식 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미 일직선상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딱히 의미가 없어요. 고정손에서는 이게 뒤꿈치 역할을 하겠지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2개를 나누고 드릴에 끼웁니다. 이 드릴은 옆으로도 가동을 해요. 현 상태에서는 캐터필러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가동이 좀 제약을 받지만 이걸 떼면 이런 식으로 허벅지는 그래서 앞으로는 못 움직이고 옆으로만 이 정도 움직입니다. 드릴 그대로 트랙토 구멍 부분에 밀어 넣으면 드릴 끝에 있는 쑥 들어가는 라인에 이 안쪽에 튀어나온 돌기가 끼워지면서 고정이 돼요. 이건 가동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회전도 됩니다. 여기서 스카이비터 앞부분을 분리하고 날개를 이쪽에 있는 핀을 뺀 다음 슬라이드 시켜서 올린 다음 다시 끼우면 날개가 접힙니다. 이렇게요. 여기에는 이 홈은 디자인상에 존재하는 홈이고 가동할 때는 사용을 안 해요. 마치 여기에서 슬라이드 될 것처럼 생겼는데 아무 역할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분리를 하고 여기에서 어깨를 연결하는 조인트 꺼내고 이 상태에서 이 부분에 끼웁니다. 여기에 있는 구멍에 팔각형 조인트이기 때문에 회전이 안 됩니다. 회전이 안 되고 그냥 끼워 놓는 거예요. 그 다음 등 부분에 이걸 끼우는데 먼저 여기 있는 작은 커버를 열고 파워그리드맨의 헤드기어를 걸어줍니다. 설명서에는 이렇게 그냥 걸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걸 건 상태에서
열었던 이 기믹을 닫으면 좀 튼튼하게 고정이 돼요. 이렇게 하면 뒤집어도 안 떨어지죠? 여기에는 기다란 직선형 구멍에 여기 있는 조인트를 끼우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등 부분도 가려졌고 정면도 그런대로 로봇 형태가 되었죠. 그리고 사무라이 칼리버, 그리드맨 칼리버도 변형을 합니다. 중앙에 있는 이 파츠를 일단 뽑아서 이렇게 끼우고 도끼날 부분을 펼쳐주면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 누워있던 손잡이를 돌려서 세웁니다. 이러면 파워드 제논의 손에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파워드 제논이 합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드맨과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 굉장히 듬직한 크기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이 조형이 멋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더 고정성이나 가동성이 보완되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네요. 어깨 가동은 이렇게 조인트 부분이 펼쳐지는 그 기믹으로 조금 가동하고, 팔을 앞으로 움직일 때는 빼서 다시 꽂아야 돼요. 이게 최대한의 액션 포즈입니다. 이 형태 자체가 뭐 어떻게 보면 부록 같은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이걸 정밀하게 좀 더 액션성 있게 재현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제작 기한과 예산이 필요할 겁니다. 이 정도라도 일단 로봇 형태로 다른 파츠 추가 없이 그대로 합체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데서 저는 약간의 감격 같은 게 있어요. 이대로 풀파워 그리드맨으로 바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풀파워 그리드맨은 지금까지의 그리드맨과 어시스트 웨폰이 합체하는 세 가지 형태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스카이 그리드맨 때와 다르게 풀파워 그리드맨 때는 날개를 접어 놓은 상태죠. 그리고 발꿈치를 내려놓고 이 상태에서 무릎 아머를 펴고 회색 부분을 잡아당기면 이 부분 다리가 늘어납니다. 슬라이드 된 다음에 고정되는 기믹은 없어서 푹 주저앉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 이게 은근히 튼튼해요. 일단 당겨 놓으면 잘 고정됩니다. 자, 이렇게 다리가 만들어졌고 결합해 나갑니다. 팔은 약간 굽혀주는 게 좋아요. 이후에 들어가는 파츠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보러도 똑같습니다. 합체하는 그 형태로 만들어서 가져다 끼우면 되는데 이 위치 관계 때문에 조금 고뇌가 필요해요. 결합 조인트 꺼내고 팔 밑으로 캐터필러가 들어가야 되죠. 가슴을 끼우면 결합이 되고 뒤로 돌려서 캐터필러를 위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올려서 이 부분에 가동되는 클릭 관절을 써서 이렇게 올리고 가동시키고, 여기까지 했으면 헬멧을 끼워주고, 그 다음은 스카이비터의 동체 앞부분, 이 부분을 보면 기총처럼 생긴 디테일이 있는데요. 이걸 옆으로 눕히면 결합용 핀이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등 부분에 있는 결합핀도 펴주고 날개, 카나드처럼 생긴 날개도 접어주고 이 상태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결합시켜주고 이 회색 파츠의 밑에 있는 네모난 결합용 홈이 아까 전개시켰던 기총 옆에 있는 사각형 디테일에 들어맞습니다. 고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튼튼하게 끼워진다는 느낌보다는 처지는 걸 막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쪽으로 쑥 밀어놓은 카나드 부분은 한 번 더 접히는 관절이 있어서 접으면 스커트처럼 됩니다. 이 부분 정리가 깔끔하게 되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꽤 멋있게 보여요. 뒤로 돌려서 아직 마무리가 덜 된 합체를 계속 하겠습니다. 스카이비터의 기수 부분, 아까는 이 위에 놓고 합체했었죠. 파워드 제논 때는. 이번에는 스카이비터에 부속되어 있는 헬멧을 여기에 끼웁니다. 접는 기믹을 약간 올려서 고정되게 만들면 그럼 좋아요.
그 다음에 이 헤드 기어도 사각형 모양으로 쑥 들어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과 이 부분, 여기 있는 이 디테일을 맞추어서 쑥 밀면 고정이 됩니다. 튼튼하게 결합된다는 느낌보다는 두께 때문에 가까스로 좀 붙잡고 있는 그런 느낌으로 고정이 돼요. 좀 위태롭긴 하지만 막 흔들면 접었던 게 벌어지면서 날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건 다른 합체 로봇도 똑같잖아요. 일단 스펙상으로는 떨어지지 않게 합체가 가능은 합니다. 끝으로 가슴 부분에 커버가 있어서 이 부분에 조인트를 전개하고 그리드맨 칼리버를 분리시킵니다. 분리된 상태에서 도끼 부분을 펼치고 뒤를 보면 결합할 수 있는 사각형 조인트 구멍이 있어요. 구멍에 맞추어서 핀을 끼우고 밑으로 살짝 내려서 고정을 하면 가슴 장갑이 고정됩니다. 끝으로 정수리에 있는 뿔을 전개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남는 칼리버는 손에 쥐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초합체 초인 풀파워 그리드맨 합체 완료되었습니다. 상당한 볼륨감이 있는 그런 형태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가동성은 그리드맨의 어깨, 그리고 그리드맨의 다리,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움직여줄 수는 있지만 고정성 면에서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워놓고 팔관절만 조금 움직여주는 정도로 관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속에서 움직여야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리드맨 칼리버는 버스터 그리드맨의 손잡이죠. 미사일 런처 손잡이죠. 손잡이에 끼워 놓을 수 있습니다. 고정이 되진 않지만 얹어 놓는 식으로. 애니메이션 상에서 보면 이 어시스트 웨폰인 신세기 중학생이라는 4명의 인물들이 뭐 이런 부분에서 그렇게 철저한 성격들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좀 털털한 사람들이라서 이런 식의 합체를 해도 뭐 그 사람들답다는 그런 생각도 약간은 들거든요. 그런 캐릭터성으로 좀 감내를 하고 넘어가면 될 부분인 것 같고, 정말로 딱 그 녀석들이라면 이렇게 합체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줘요. 굉장히 위태로운 이런 합체가. 그리드맨도 그렇게 믿음이 가는 인물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어울릴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까지 좀 들었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드릴은 전개가 가능하니까요. 좀 더 풀파워스러운 느낌을 연출하고 싶으면 이걸 전개하면 되겠죠. 결합이 상당히 튼튼하게 돼요. 이 부분에 얇은 홈에 이 파츠에 있는 작은 디테일이 꽂히면서 고정이 되는데 안정성이 꽤 높습니다. 앞으로 나올 드릴이 전개되는 다른 로봇 완구들에서도 충분히 참고를 해야 하는 그런 부분 같아요. 아주 잘 만들어진 드릴 전개 기믹이에요. 상당히 멋있게 완성이 되죠. 자, 그러면 크기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조 아카네 컬러의 오리지널인 셔터드 글래스판 옵티머스 프라임의 이미지를 차용한 마스터피스판 MP10 옵티머스 프라임 아시아 한정판, 긴 이름을 가진 완구입니다. 마스터피스 옵티머스라고 하면 되겠죠. 비교를 하면 이 정도 크기 차이. 풀파워 그리드맨이 기믹이 많기 때문에 실물보다 좀 클 것 같은 인상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실제 크기는 그거보다는 좀 작다고 생각해 주세요. 디자인에 비해서 좀 작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기믹 같은 것들이 섬세하게 차 있다고 보면 되겠지만 미니멀한 그런 합체 완구입니다. 다음은 졸탄 아카넨의 모빌 슈트 신안주 스타일입니다. HG 프라모델과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 HG 쪽이 알기 쉽죠? 보다 대중적인 규격이고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원조 그리드맨 STD 싱크로. 하지만 이건 국산입니다. 예전에 리뷰한 적이 있지만 그 리뷰는 보지 마세요. 자, 이렇게 생긴 오래된 국내 완구와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이 로봇의 디자인이 오랜 시간을 거쳐 이렇게 어레인지 되었다고 생각하면 재미있죠? 감개무량한 느낌도 있고. 기믹적인 면에서는 어떨까요? 좀 추가된 점이 있는가 하면 부족해진 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늘은 굿스마일 컴퍼니 DX 풀파워 그리드맨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총평을 하자면 완성도가 높은 완구가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좀 미흡한 면이 있고, 하지만 기본 설계 자체는 꽤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원본 디자인이 가지고 있는 한계 안에서 굉장히 괜찮은 성과물을 만드셨다고 생각해요. 합체 기믹 자체가 재밌어요. 이걸 합체시켜서 무언가 한다기보다는 그 합체를 시키는 과정, 푸는 과정, 그런 게 재밌어요. 저는 의외로 괜찮았어요. 부품 고정 같은 거 안 된다고 해서 굉장히 겁을 먹고 있었는데, 일단 고정성 자체는 문제가 없고 합체 기믹 자체가 튼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면 합격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이 원래 이런 로봇이니까 이렇게 나와도 어쩔 수 없는 면도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빠이.